올해 내 집을 사야 될까요?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살까요? 요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인생 내 집 마련 첫걸음은 월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. 내년 가을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요. 아직 1억을 채 모으지도 못했는데 서울 내 집 마련 꿈을 꿔도 될까요? 당장 산다면 4억 5천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대출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더 늦으면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급합니다. 돌아보면 인생의 절반을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. 저와 형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형제를 홀로 키워내셨습니다. 밤낮 굳은 일 가리지 않으셨어요. 집은커녕 당장 끼니부터 걱정을 해야 했죠. 투자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조급함에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셨습니다.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알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참 많이 절망했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, 나한테 일어날까? 하지만 어느 순간 천천히 실이 풀리듯 해결이 되더라고요. 일일이 사건들을 겪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닌데 자꾸 내 삶을 비관하면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나만큼은 스스로를 사랑해주며 입 꽉 깨물고 버티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. 저와 형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취업 준비에 매진했었습니다. 형도 회사에 합격하고 저도 1차 붙은 후 면접을 기다릴 때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홈플러스 계산대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예전에 그 정정하시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던 참에 드디어 자식 노릇을 하게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. 너나이님께서 10억을 버신 후 가장 좋았던 것이 부모님께 큰 용돈을 드렸을 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. 힘든 시절을 겪으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었거든요.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에게 보여주셨던 책임감과 무한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저희 형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는 거겠죠.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해 집 걱정, 돈 걱정 없는 삶을 살며 어머니의 아내의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. 정말 애정하는 구해줘 얼부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닉네임 아폴로님이시고요. 지금 현재 월세 거주 중이시고요. 월세 보증금, 그동안 모은 돈 합치면 8,800만 원. 여기에 이제 본인과 이제 배우자의 월 소득을 환산하면 740만 원 정도 되시고요. 월 지출 월세 포함해서 300만 원.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도 저축을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아폴로님의 가장 큰 고민은요. 지금 현재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? 아니면 내년 월세 만기가 되는 내년까지 더 모아서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?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시고요.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지역은 방화동이나 철산, 그러니까 강서구하고 광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이게 더 늦추다가는 계약 만료 시점엔 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주 지금 사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. 두 번째 고민은요. 30세 초중반 신혼부부인 저희 지금 돈 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30대에 미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돈에 대한 본질적인 조언을 선배님들께 듣고 싶습니다. 아직 저에겐 아이가 없지만 내년에 아이 계획이 있어요.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좀 많이 없는데요.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2살 아폴로라고 합니다.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다른 입장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. 네. 현재 뭐 서울 분양이나 입주 물량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월세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도 같이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는 꿈도 못 꿀 상황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내 집 마련 시기가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만기 시점에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가장 고민인 게 돈을 더 모을 때까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,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돈으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내 집 마련했었을 때 네. 지금 보고 계시는 방화동이나 철산동 아파트 그 예산대의 아파트들은 완전 막 폭등장이 와가지고 막 몇 억씩 막 오르는 그런 일들이 26년 10월에
잘 펼쳐질 것 같진 않아요. 어, 네,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내 집 마련 못하는 예산대가 된다는 거는 막 자고 일어나면은 가격이 막 1억씩 오르고 막 5천만 원씩 오르고 약간 그런 시장이 오면 영영 내가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으로 내가 내 집 마련 한다고 했었을 때 대출이나 이런 거를 적정하게 끌어도 사실은 방화나 이런 철산이나 이런 구축 아파트들도 가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, 사실은. 26년 한 만기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모으실 것 같으세요, 돈을? 그때쯤 되면 지금 1억 3천에서 한 4천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1억 3천에서 4천 정도에다가 좀 네. 한 3억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3억 대출이 그렇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이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3억 대출 끌었을 때 무리가 될 것 같다 아니다? 전화인님 영상 보니까 저축 금액의 한 절반 정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면 그거는 괜찮은 대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대출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계산 잘 해보신 것 같고요. 그래서 한 3억 정도 대출 일으켜서 4억 정도 예산으로 만기에 맞춰서 이사 가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때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강서구나 광명에 한 4억에서 5억 예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사실은 오르려면은 중심지부터 대세 상승장이 와가지고 상승 가격 흐름이 쫙 퍼져서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. 그런 흐름들이 막 1년 만에 막 미친 듯이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. 제가 뭐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네.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 주 거래 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을 했을 때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렇게 했을 때 4억 중반에서 5억까지의 매매 가격으로 좀 아파트를 알아봤었거든요. 네. 혹시 제가 대출을 잘 판단을 못했던 걸까요?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.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의 대출을 이용해야 최대 한도로 내가 좀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. 그 두 가지 부분이에요. 그래서 네. 첫 번째는 일단은 내 소득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으로 대출 예산을 정하는 게 맞고요. 그거를 예를 들어 대출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끌었다. 그리고 거기에 금리가 한 4% 정도 됐었을 때 원리금은 150에서 200 정도 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게 이제 내 생활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원리금이다라고 하면 계산을 잘 하신 거예요.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책 대출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일반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냐라는 것들은 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팔아보셔서 나한테 좀 유리한 대출 상품이 뭔가를 알아보셔가지고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 방향이에요. 사실 제가 두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 채택한 이후에 좀 더 알아보니 평촌 지역도 알게 됐거든요. 네. 혹시 거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? 평촌도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평촌이 전세가가 빠져 있다가 네. 약간은 이제 올라가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에 또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평촌이나 아니면 광명이나 뭐 강서구나 이런 데 안에서 지역을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네. 이게 그냥 돈만 모으고 계시란 얘기가 아니라요. 네. 돈을 모으고 계시면서 내가 이제 그 내 집 마련 후보로 보는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도 같이 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가격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왼팔과 오른팔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. 우린 양손잡이다. 그래서 네. 돈을 왼손으로는 모으면서 오른손으로는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후보들을 계속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. 그러면 또 그 적절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실 때 왜 강서구랑 광명으로 이렇게 조금 추려 놓으셨던 이유가 어떤 게 있으세요? 너나이님께서도 항상 집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또 한강과 또 인접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서구가 그 5호선과 9호선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강남 여의도 또 시청 중심으로 또 접근하기가 편한 교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마곡은 또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강서구를 보다가 방화동이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. 광명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랑 너무 가까워서 사실 잘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학군도 괜찮은 것 같고 네,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
분석을 굉장히 잘 해서 지역 선택을 하신 것 그러네. 같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맞을까요? 네, 사실 확신이 없어가지고. 네, 잘 하셨어요. 아까 강남 접근성과 그러니까. 한강 접근성, 그 다음에 열심히 상권, 들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이란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분석을 하시면서 지역을 추려 나가신 게 이게 구해적 월부만 들어도 이렇게 그러니까요. 네, 이게 지역에 대한 야. 이런 것까지 열심히 추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아이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.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거든요. 그걸 반드시 사용하세요. 그거는 진짜 아이가 4살만 돼도 못 사용하고 이게 이제 신생아일 때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 계획이 있으시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활용하시면 금리나 한도 부분에서는 좀 더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돈 잘 모으고 있는지 이대로만 해도 되는지 요 부분 그리고 네, 맞아요. 30대에 좀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게 또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. 가계부를 보면은 엄청 알뜰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뭐 과하게 쓰는 건 아니긴 해요. 근데 지금 현재 지출 관리 누가 하고 계세요? 투자나 모으는 거는 크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 외적으로는 이제 와이프가 관리를 합니다. 그럼 통장은 합쳤어요? 아니요, 각자 통장으로. 만약에 지금 현재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. 이제 내년에 이제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지금 세워졌잖아요.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 일단 통장을 합치셔야 돼요. 그냥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. 아, 그래요?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대신 이제 이거에 대한 공유는 해야 되겠지, 당연히. 어디에 뭐 쓸 건지,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는 하되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, 그래야지만이 통제도 되고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. 한 사람이 해야지. 지금 아이가 아직 없으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요때가 진짜 결혼한 선배님들 다 얘기하실 거예요. 아이가 없는 요 신혼 때가 인생에서 진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. 네, 많이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요때 물론 두 분이 신혼이니까 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오히려 요때 최대의 그 기회를 살려서 진짜 한 사람 거는 올 저축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걸 해 나가시면 실제로 내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또 달라지겠죠. 그럼 내년에 모은 돈에 따라서 또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달라지겠죠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. 20대에 못해서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? 제가 20대 후반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면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통장 관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또 하면서 1, 2천이 아쉽고 그렇더라고요. 그치.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30대 때 미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거? 저도 그거예요. 제가 30대 후반에 부동산 관련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만 빨리 시작할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.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후회가 되냐? 그렇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요. 후회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되거든요. 네.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만족이스러우면 지나온 그런 시간들, 저 20대 때 완전 흥청망청 카드깡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리고 30대 때도 초반에 돈 못 모으고 흥청망청 썼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30대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지금은 이제 좀 성과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이 만족스러우니까 내가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잘 됐으니 늦게 시작한 것 또한 괜찮다.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행동하려고 하는 거. 직장은 결과적으로 노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구나.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. 걱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씩 단계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아쉽다면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어떤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은 저는 분명히 40대에는 오히려 20대 때 늦게 시작한 것도 괜찮고 30대 때 종잣돈이 없었지만 괜찮고 왜? 그 이후엔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. 그래서 40대에는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.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월보 보면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도 되게 있으신 것 같고 저희 영상 많이 보시면서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부하시고 단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혹시 MBTI가 INTJ인가요? ESF. ESFJ라고요? 다 틀렸네? 아, 그래요? 하나만 하나. 통장 합치기 얘기했잖아요. 통장은 이제 합치라고 얘기했는데 코크님이 그게 맞죠.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네, 이게 왜냐면 배우자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.
그런 게 설득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정빈님이라는 다른 인플루언서 분하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. 그걸 한번 보세요. 네,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. 여기다 띄워놓을게요.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. 뜻이 잘 안 맞아서 통장 합치기 이런 게 잘 안 된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말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30대 때 제일 해야 되는 건 아까 이제 코크님이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은 그냥 투자 공부하세요. 20대 때 돈 좀 더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잖아요, 지금. 네, 맞아요. 40대들 제일 후회하는 게 투자 안 한 거예요. 그냥 투자를 공부를 하시고 공부만 하면 안 되고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딱 투자라는 키워드가 내 인생에 들어와야 돼요. 30대 때. 잘하시고. 아이 계획이 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없는데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아폴로님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상냥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아이가 없는데도 이런 고민을 하니까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어찌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아빠가 될 생각을 하니 그러니 오히려 또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? 네, 네, 돌아가셨어요. 사고로. 사고로. 그 예상치 못한 이별이었겠네요. 네, 맞아요.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가 언제였어요, 본인이?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슬픔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리움은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3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제가 사춘기 때였으니까 네. 고등학생 남자라면 아버지랑 좀 대면대면하고 그렇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있고 지금이라면 좀 더 속 편하게 마음 터놓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아폴로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있죠.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하고 좀 더 친근한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.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폴로님이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보여야 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. 전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서려 있으면은 어떤 행동이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제되어 있는 모습, 항상 뭐 TV에 나오고 어디 나오는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박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아세요?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좋아하거든요. 그 어바웃 타임에 보면은 주인공 여자 배우 아버지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냥한 사람과 결혼해라라는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자식한테 상냥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? 뭘 해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마음이 서려있는 행동을 하는 게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아폴로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나하고 비슷하죠. SFJ잖아. 원래 우리가 좀 상냥하거든? 네,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걸 막 퍼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.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. 이제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같이 자는 시간이 많으면 좋아요. 제가 저희 딸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왜 연결되어 있냐면 터놓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밤에 불 꺼놓고 누워있을 때예요. 내가 시간이 없어요. 만약에 바쁠 수도 있잖아, 아폴로님이. 그죠? 네.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주제가 있어요, 주제. 대화하는 주제. 지난주에 어떤 게 재미있고 행복했어, 즐거웠어.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어떤 게 속상하고 힘들었어.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요, 저는.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.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. 너무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. 네, 그죠. 생각 안 해봤죠? 네, 안 해봤어요. 왜냐면 아직 애가 없으니까. 네, 저희 딸내미가 저보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. 저는 상냥하거든요, 딸한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잘 기억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폴로님 오늘 질문 거의 정말 이렇게 폭탄을 주셨는데
어떠셨어요? 너무 큰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이거 사연 당첨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. 네. 또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랑 와이프랑 사진을 찍었어요. 이 시간 이후로 뭔가 좀 저희가 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고 해서 좋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오늘 질문을 많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저도 감사하고요. 그리고 멋진 아빠가 되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언젠가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저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저기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또 이제 또 많은 분들 또 물어보셨습니다. 또 사연 접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이버에 월급쟁이 부자들 당신이 부자 되는 곳 클릭하시면요 커뮤니티 있습니다. 구해줘 월부 재테크 Q&A에 구해줘 월부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연과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이렇게 지금 쫙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셨죠. 잠금장치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작가님만 볼 수 있다는 점 비밀 보장 되니까요. 주변에 물어볼 사람 없다. 아 월부에 꼭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. 솔루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해줘 월부에 사연 올려주시면 준비해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